안녕하세요. 상내 소곤소곤TV 책을 읽어준 남자입니다. 2020년 12월 3일. 네, 벌써 2020년이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되고 네, 벌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뭔가 다른 달에 비해 12월은 많이 분주하고 마음도 뭔가 복잡하면서 조금은 정숙해지는 그런 달이지 않나 싶어요. 뭔가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의 책을 읽어주는 남자 메인 사진을 바다의 해돋이 풍경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거기에 맞는 BGM도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전 주말에 여수에 차박을 갔다가 우연찮게 찍었던 사진이고, 개인적으로 해돋이라는 거를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봤었는데 이번에 정말 우연치 않는 기회에 해돋이도 보고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뭔가 사진으로 담고 싶어서 또 그 사진을 우리 소곤소곤 TV 가족분들과 함께 하고자 정말 소소한 거지만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시간, 웨인 다이어 지음의 행복한 이기주의자. 네, 오늘 함께 읽어볼 내용은 자기사랑.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은 필요 조건이 아닌 그저 희망사항이 되어야 한다. 박수갈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지켜 세워주면 기분이 좋고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인정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불건전하다는 말이 아니다. 사실 입에 발린 말은 감칠맛 나게 기분이 좋다. 인정을 구하는 일이 나를 망치는 나쁜 습관, 즉 자기 실현의 오류지대가 되는 경우는 그것이 희망사항이 아닌 필요 조건이 되었을 때이다. 인정을 원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인정을 받게 되면 더없이 기쁘다. 그러나 인정을 반드시 필요로 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온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가면서 무너져 내리게 된다. 그때가 바로 자기 파괴적인 힘이 끼어드는 순간이다. 다시 말해 인정을 구하는 일이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될 경우 자신의 상당 부분을 외부인에게 내맡기는 꼴이 된다.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의욕이 상실하여 무기력 상태가 된다. 그 정도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말이다. 이는 자기 가치라는 옷을 걷어 위에 한 겹 더 껴입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지 노려보고 있는 것이다 같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찬사를 베풀어 주려는 경우에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꽤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지만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모든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참으로 문제다. 그런 필요 조건을 갖고 있다면 살아가면서 몹시 마음 상하고 실망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김 빠진 시시한 자아상만 보여주면서 결국 앞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자기 거부에 빠질 것이다. 인정을 필요 조건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자기 실현을 방해하는 그런 오류지대는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치다른 경우로 나에게 전혀 득될 것이 없다. 인생을 엮어가다 보면 상당한 반대에 부닥칠 때가 종종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치러야 할 세금 같은 것이다.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언젠가 나는 전형적인 인정 필요한 인견인 한 중년 남성을 치료한 적이 있다. 오지라는 이름의 그 남성의 낙태, 출산 정책, 중동 전쟁, 워터게이트, 정치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여러 세상에 관한 주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내놓은 의견에 누군가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때마다 크게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다. 한 번은 장인과 함께 안락사를 화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오지는 자신이 안락사를 찬성한다는 투로 문을 띄웠다. 그러자 장인이 못마땅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를 눈치챈 오지는 즉각 거의 반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수정했다. 제 말은 만약 환자가 의식이 확실한 상태에서 안락사를 요구한다면 그 경우에는 괜찮지 않느냐는 거죠. 그는 장인이 자신의 말에 수긍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제서야 약간 숨을 돌렸다. 그는 직장의 상사와도 안락사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맹렬한 반론에 부딪혔다. 어떻게 자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것은 인간이 신을 흉내내는 행위라는 걸 모르나? 오로지 그런 식의 반박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논조를 바꿨다. 제 말뜻은 매우 극한 상황에서만큼은, 그러니까 뇌사로 판명된 환자의 경우에는 안락사를 허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마침내 상관은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오지는 다시 한번 공경을 면했다. 그는 자신의 형과 함께 있을 때도 안락사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았는데 즉각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번에는 수월했다.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입장을 수정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이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대체로 어떻게 지내는가를 설명하면서 오지가 예로 든 것들이다. 오지는 자신만의 확고한 입장을 갖지 못한 채 사람들 사이에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다. 동조를 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도 강렬한 나머지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늘 입장을 바꿨다. 오지 자신은 없고 그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말을 결정하는 다른 사람들의 우연한 반응만 있을 뿐이었다. 오지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식대로 자신의 모습을 바꿔버렸다.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며 진실은 꼭꼭 숨기 마련이다. 반드시 동조를 얻어야 한다면, 그래서 그런 신호를 내보낸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또한 생각하고 느끼를 바는 언제 어느 때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편향된 생각에 희생되는 것이다.
정치가 부리는 대체로 신뢰받지 못한다.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필요로 한다. 인정받지 못하면 그들은 설 곳을 잃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집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 집단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는 저런 말을 한다. 말하는 사람이 모든 이의 마음을 들 요량으로 교묘하게 이랬다 저랬다 입장을 바꾸면 진실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행동은 정치가들에게 쉽게 발견되지만 우리들 사이에서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중립 노선을 취하거나 홀대당할까봐 두려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는가. 질책받으면 기분이 안 좋을 줄 뻔히 알기에 그것을 피해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다. 비난을 감당하기보다 동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그러나 그렇게 속 편한 길을 택하면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자신의 의견보다 한층 높게 떠받들게 된다. 이것은 수렁이다. 헤어나기 힘든 현대사회의 덫이다. 인정을 필요조건으로 삼는 덫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게 된다. 그 덫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심리 상태를 자라게 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사람들은 너나 없이 남의 눈치를 살피게 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의 바탕에는 이런 가정이 깔려 있다. 자신을 믿지 말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라. 우리의 문화는 남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주적 사고는 우리 사회의 보루를 이루고 있는 사회제도의 눈에 가시인 셈이다. 이 사회에서 자란 이상 누구나 그런 속성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태도의 본질이며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룬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보다 중요시하게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우울해지고 자기 비하와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정을 해주는 것은 매우 교묘한 조종 수단이다. 그의 가치가 타인에게 내맡겨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동조해주지 않으면 그는 헛개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고개를 가로저어도 우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그런 바람직한 행동에는 이기적이다, 무심하다, 제 멋대로다 등의 꼬리표가 붙는다. 우리를 종속적으로 메어두기 위해서다. 조종의 악순환을 이해하려면 우리 문화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메시지는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화살처럼 쏟아지고 있다.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어른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칭찬은 착한 행동에만 주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아이는 자신의 말이나 생각, 감정, 행동에 일일이 부모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 자립심은 요람 안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며 칭찬을 갈구하는 자세와 사랑을 구하는 일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 어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애초부터 많은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가 성장한 후에도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자기 불신이라는 노이로조의 씨앗이 이미 어렸을 적부터 뿌려진 탓이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남의 눈치를 보는 오리지대 행동은 부모의 동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서는 불안에 못 견디는 아이의 경우를 살펴볼 것인지, 다정다감한 부모의 사랑과 칭찬을 원하는 지극히 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문화는 아이에게 자신의 판단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라고 가르친다. 무엇이든 엄마 아빠에게 물어본다. 뭘 먹어야 해요? 언제요? 얼마나요? 엄마한테 여쭤봐라. 누구랑 놀아야 해요? 언제요? 어디서요?
내 방에서. 근데 내 방 꼴이게 뭐니? 옷은 옷걸이에 걸고 침대는 정돈하고 장난감은 장난감 상자에 넣고 종속과 인정을 구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또 다른 대화한 토막을 예로 들자 하며 이렇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아무거나 입어. 이건 어때요, 엄마? 얘, 도대체 그게 뭐니? 줄무늬 옷에 니트는 어울리지 않아. 다시 가서 그 옷에 어울리는 브라우스나 바지로 갈아입어. 일주일 후. 뭘 입어야 되죠, 엄마? 말했잖니.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입으라니까. 왜 항상 내게 물어보는 거니? 정말 왜 이래야 할까? 슈퍼마켓에서 계산대의 점원이 한 아이에게 묻는다. 사탕 하나 줄까? 그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며 저 사탕 하나 먹어도 돼요? 라고 묻는다. 그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부모에게 확인하는 버릇이 들어있다. 노는 것, 먹는 것, 잠자는 것에서부터 친구 관계를 맺는 것, 생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가정 내에서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자립의 메시지는 거의 없다.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의 궁극적인 믿음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를 위해 생각하도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도록 독립보다 자녀를 소유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칼릴 지브라는 자신의 대표작인 예언자에서 소유물 취급을 받는 아이들에 대해 열띤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생명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들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나왔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 속에 있지 않다. 매번 부모의 동의를 구하게 만드는 전락의 효과는 모든 의존형의 아이들에게서 뚜렷이 나타난다. 엄마는 심판관, 끊임없이 싸움을 뜯어말리는 사람. 동생이 말썽을 저질렀다면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치는 대상일 뿐 아니라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을 나 대신 도맡아 해주는 사람이다. 엄마나 아빠가 대신해 줄 테니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면 자신을 믿지 말라고 한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 먼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의 동조를 구하는 사람들의 주물러지는 것에 저항한다. 아이들은 가까이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거부감을 여기저기에서 느낄 수 있었으리라. 자녀에게 배변 훈련을 시킨 경험에 대해 들려주는 부모들의 이런 말을 하고 난다. 아이가 자신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듯 했다는 것이다. 아이가 관략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는 고집을 부리며 일부러 순응하려 들지 않았단다. 이것은 부모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한 실제적인 최초의 반항이다.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벼르고 있을 것이다. 이걸 입어라. 저걸 입어라. 누구랑 놀아라. 언제 자거라. 언제 들어와라. 어디에 장난감을 놔둬라. 심지어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까지 마음대로 떠들어 보라지. 하지만 나는 나 스스로 준비되었을 때 그렇게 하겠어. 사사건건 반드시 부모의 인정을 얻어야 하는 일에 투쟁이 최초로 성공하는 경우다. 유아기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싶어 한다. 아빠가 옷 입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면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해줄게. 꾸물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또는 넌 아직 너무 어려. 어렸을 적 그토록 생생하게 살아있던 자립의 불꽃은 자주적인 인간이 되고서 이렇게 부모에게 꺼져버리기 일쑤였다.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너도 너 자신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단위는 의존과 동의를 필요로 하는 습관을 키운다. 물론 애초 의도는 악의적이지 않다. 자녀에게 어떤 불행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의도했던 바와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것, 명예를 위해 싸우는 일, 자기 나름의 방식을 터득하는 것 등 자신감을 쌓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자신만의 무기를 갖추려기는커녕 평생 자주적인 행동에 무기고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동조를 구하라는 가르침은 10중 8구 아주 어렸을 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 가운데 일부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부모님께 여쭤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동, 즉 바른 생활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 전달된 가르침이 훨씬 많이 그리고 훨씬 비중 있게 자리 잡고 있다. 애초 당연히 주어져야 할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요컨대 인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 인정은 언제든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마땅한 행동을 한 보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긍심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혼동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된다. 내 오늘 자기사랑,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 책을 지금 2번째 읽고 있지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뭔가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고, 나 스스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가끔 사람은 이기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내의 소곤소곤 TV 책을 읽어준 남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든 여정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기도하겠습니다.